좋아. 파이팅. 자, 이제 본격적인 유전 내용을 공부를 할 거예요. 여기 이제 이 교재에는 그 일반적인 교과서 같은 데 절대로 안 나오는 접근 방법에 대한 것까지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하는데 되게 오래 걸려. 그래서 근데 어쨌든 중간 과정 정도까지는 아니야. 중간 과정 이상을 방학 안에 끝낼 수 있거든. 그래서 그거를 해볼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자, 첫 번째 용어 개념부터 한번 우리 배웠던 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유전자는 뭐니? 핵 안에 있는 DNA 염색사의 어떤 일정 부분들이야. 그지? 그런 염색사가 몇 개 있다고? 46개 있대요, 사람은. 그지? 그게 하나하나가 뭐가 된다? 염색체가 될 거야. 어떻게 해서? 이 염색사가 S기 때 복제돼서 두 줄이 생기고 두 줄이 하나 감겨서 염색분체, 하나 감겨서 염색분체, 요렇게 묶여서 염색체가 된다고 했고. 됐지? 그리고 하나의 염색사 안에는 유전자가 몇 개 정도 있다고 서로 다른 유전자? 1400개 정도 있다고 했어요. 1400개 정도가 있고 그 패턴이 몇 개 있는 거야, 이런 염색사가. 46 패턴 아니야. 왜? 엄마, 아빠한테 받은 같은 길이가 한 쌍씩 있기 때문에 그 패턴을 봤을 때 23개의 패턴이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한 염색사에 1400개 약. 그 다음에 23종류의 염색사가 있으니까 다 합하면 약 3만 개 유전자가 있다고 했어요. 오케이? 이렇게 정리돼야 되고, 그 다음 염색체는 방금 얘기했지만 염색체는 DNA로만 만들어진 게 아니고 염색체 이전에 염색사 자체가 뭐니? DNA 이중 나선 사슬에 뭐가 요 조그만 동그란 8개의 단백질, 히스톤 단백질이 모여서 감기고 하면서 좀 두꺼운 실이 돼 있는 거야. 그지? 그게 염색사라고. 됐니? 그러니까 당연히 염색체에는 뭐니? DNA도 있고 뭐 단백질도 있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염색체는 세포가 분열할 때 전기에, 그러니까 전기에 보인다가 아니고 보이면 전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염색체가 현미경으로 보인다. 염색사는 안 보이거든, 현미경으로. 그지? 왜? 얇아서. 근데 똘똘 감아서 두꺼워지면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 염색체가 보일 때를 세포 분열기 M기의 전기다라고 얘기한다고. 오케이? 막대 모양 관측되고요. 그 다음 유전체라고 하는 건 뭐라고? 46개 전체 염색체 정보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중에 딱 반. 1번 엄빠 거 중에 하나, 2번 중에 하나, 3번 중에 하나, 이렇게 한쪽을 다 모아놨을 때 이 유전 정보 전체를 뭐라고 한다? 게놈, 지놈, 유전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됐죠? 넘어갈게. 염색체 구조가 나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은 DNA 사슬이 있고 DNA 사슬이 뭐에 감긴다? 이거 히스톤 단백질이라고 했지, 그지? 이 히스톤 단백질 동그랗게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실은 이게 단위체가 8개가 4개, 4개씩 이렇게 양옆에 있고 여기에 감기는 거야, DNA 사슬이. 오케이? 그 하나, 8개 묶여진 게 하나의 동그라미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거야. 지금 두 바퀴처럼 보이지만 약 1.7바퀴라고 했습니다. 시험에는 안 나올 거예요. 너무 자세해서. 됐지? 이렇게 해서 이게 염색사가 되는 거야, 이게. 요게 염색사지? 맞지? 염색사가 더 똘똘똘 많이 감겨서 뭐가 된다? 염색체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됐나요? 그 외에는 크게는 뭐 알 건 없고, 여기서는 봐. 이 히스톤 단백질하고 이렇게 1.7바퀴 정도 감겨있는 DNA를 합쳐서 하나의 단위 묶음을 뭐라고 한다? 뉴클레오솜이라고 한다. 이름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됐죠? 그 다음에 여기 염색체를 만들 때 요거하고 요거는 뭐다? 아예 유전적으로 정보가 똑같은 거 100%. 왜? 복사됐으니까. DNA 복제, S기 때 복사됐으니까 똑같은 건데 그 똑같은 거 중에 특정 위치에서 말이야. 이 DNA 사슬과 DNA 사슬이 거의 붙을 수 있는 사슬 구조가 있대. 붙고 여기 단백질 딱 고정시켜. 동원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DNA 구조이기도 하고 단백질도 합쳐져 있는 구조야. 오케이? 이걸 알고 있는 생명과학 쌤이 거의 없어요. 오케이? DNA와 단백질 합쳐서 동원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케이? 넘어갈게요. 자, 염색체 종류, 상동 염색체 이렇게 구분하는 건 뭘 뜻? 상동 염색체는 서로 상자에 같은 동자라고 했어, 그지? 왜 서로 같은 염색체가 있다고? 나한테 엄빠가 있기 때문에 둘 다 사람이었기 때문에 같은 정보를 가진, 같은 경향의 정보를 가진 묶음들이 한 쌍씩 이루게 된다는 거야. 맞지? 난자, 정자에서 딱 동등하게 가져왔다는 뜻이지. 그래서 크기 모양이 같은 상동 염색체는 몇 쌍? 23쌍이 있으니까 전체적 염색체는 몇 개? 46개가 있고 전체적으로 염색 분체는 몇 개?
92개가 됩니다. 왜? 염색체 하나당 염색 분체가 하나, 둘이잖아. 그지? 23쌍의 염색체가 있고 염색체 개수가 46개고 염색 분체로 봤을 때 2배가 돼야 되는 거야. 맞지? 하나의 염색체, 염색 분체 2개 있으니까 92개, 46개 곱하기 2. 오케이? 92개의 염색 분체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 상과 성 염색체 22쌍의 상 염색체, 한 쌍 XX, XY의 성 염색체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성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거. 상 염색체는 일반적인 그지? 일상의 할 때 상자야, 그지? 그래서 남자 여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염색체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 성 염색체는 구분이 되지, 그지? 성을 결정하는데 기여하고 있는 염색체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요. 핵상과 핵형은 어떻게 구분한다? 뭐 상관없어. 이렇게 생겼든 요렇게 생겼든 염색체 모양이든 염색 분체 모양이든 언바의 정보, 크기 모양 같은 언바의 정보 같이 있으면 2n이고요 하나씩만 있으면 n이야. 요렇게 생긴 거 하나 있어도 n이고 요렇게 분체로 하나 있어도 n이야. 됐지? 분체로 2개 있으면 뭐니? 이거 2n이야. 이렇게 염색체 모양으로 2개 있어도 같은 크기 모양 2개 있어도 2n이고. 무슨 말인지 알지? 오해하면 안 되고요. 핵상은 그래서 2n과 n으로만 표현하는데 동물은, 식물은 4n, 6n 뭐 이런 것들이 있다. 5n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다. 식물에 대해서는 우리 자세히 안 배웁니다. n, 2n만 구분하면 돼요. 그 다음 핵형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광학현미경으로 볼 수 있는 염색체의 모든 특징을 다 합해서 핵형이라고 한다고. 그 특징 중에 뭐가 있겠니? 크기, 모양, 개수 이런 게 있겠지, 그지? 그럼 사람 남자들은 핵형이 뭐다? 서로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내 아빠, 내 아들하고도 나는 핵형이 같은 거야. 근데 내 딸하고 나는 핵형이 상염색체는 다 같은데 성염색체 딱 하나에서 다르잖아. 그지? 그러니까 핵형이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여자는 여자대로, 남자는 남자대로 핵형이 같고, 염색체의 수가 또는 모양이 이상한 돌연변이가 있어요. 다운 증후군, 클라인펠터 증후군, 에드워드 증후군 이런 거 있어요. 묘성 증후군, 고양이 울음 증후군 이런 거 있거든. 이런 사람들은 핵형이 다르다고 해야 됩니다. 오케이? 왜? 어쨌든 개수가 다르든 모양이 다를 거거든. 뭔 말인지 알겠지? 그렇게 보면 되고요. 생물 종에 따라 당연히 염색체 개수가 같은 생물 종은 있을 수 있어. 사람과 강아지 풀 46개. 근데 크기 모양이 다 똑같겠니? 아니겠지, 그지? 그렇기 때문에 개수가 같아도 핵형은 같다고 하면 안 됩니다. 다른 종에서는. 그 얘기고, 그 다음, 서로 다른 종의 두 생물은 염색체와 같은 수, 방금 얘기했고, 그 다음 핵형 분석을 통해 뭐다? 핵형 분석을 하면 당연히 성별을 알 수 있어. 왜? 그 성염색체가 크기 모양이 같으면 이 염색체를 뭐라고 해? X 염색체라고 하면 되는 거야. XX. 왜? 남자는 같지 않잖아. 크기 모양이. 그지? 그러면, 이렇게 X와 Y를 구분하는 거는 암컷 또는 여자 쪽에 크기 모양 같은 성염색체를 구분할 수도 있지만 문제는 거의 그렇게 구분 안 합니다. 어떻게? 같은 종의 생명체가 있는데 다른 크기 모양 다 같아. 근데 한 쌍이 달라. 한 쌍이 다를 때 거기서 유독 크기가 작은 거라고 하면 안 됩니다. 다른 게 Y고, 크기가 또 그 동일한 게 X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오케이? 그렇게 파악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Y가 반드시 작다라는 개념이 없어, 아예. 근데 일반적으로 작긴 한데 그런 개념은 없습니다. 오케이? 그것도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핵형 분석을 통해 성별, 염색체 수의 이상, 구조 이상 이건 알 수 있다고. 그지? 근데 뭐는 모른다? 문제에서 계속 나와요. 뭐? 유전병, 유전자 질환의 유전자의 변화 이건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뭐 겸형, 겸형이 이제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이런 거 있잖아. 페닌케톤 요증 이런 거. 유전자 이상에 의한 병, 유전병 이런 건 알 수가 없습니다. 크기, 모양, 개수와 모양에 대한 이상, 아까 고양이 울음 증후군, 에드워드 다운 증후군 이런 것들 있잖아, 그지? 터너 증후군, 클라인펠터 증후군 이런 건 알 수 있는데 유전병은 알 수 없다. 오케이?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이 그림도 되게 중요한 겁니다. DNA 한 줄만 대표적으로 있다고 하면 이게 염색체 됐을 때는 요 정보가 여기 있으면 이 정보 복사된 게 여기 있는 거야. 맞지? 이렇게 똑같은 게 2개 있고 이제 세포 분열을 하면 하나씩 또 나뉘어져서 딸 세포가 되는 거지. 이게 체세포 분열의 방법이야. 그 다음 이건 이제 감수 분열할 때, 감수 분열 윤진아 뭔지 알지? 생식 세포 분열할 때 상동 염색체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복제돼서 염색체가 되고, 감수 분열 제1분열 전기하고 중기에서 뭐라고? 이 상동 염색체가 들러붙어서 2배로 보이는 염색체가 된다고 했어. 그걸 이가 염색체라고 한다고 했고,
오케이? 이거는 1번부터 22번까지도 다 그런데 X와 Y 자체도 모양이 크게 다른데 웃긴 게 X의 끝부분하고 Y 끝부분, 이쪽 아래쪽 끝부분이 연계선이 거의 같아. 그래서 끝에 이렇게 붙어. 그래서 X는 이렇게 접혀, 이렇게. Y가 작으니까 붙어서 이렇게 접힌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오케이? 그렇게 해서 뭐 한다? 이가 염색체를 만든다고. X와 Y도 만든다고. 그것도 알아두세요. 넘어갈게요. 세포 주기에 대해서, 세포 주기는 뭐 때문에 설명하는 거다? 세포가 분열하는 것 때문에 주기라는 게 생기는 거야. 분열했다가 성장하고 분열했다가 성장하고 반복되잖아, 그지? 그것 때문에 주기라는 표현이 성립하는 거고. 그러니까 세포 주기 주인공은 분열이야, 분열. 그럼 세포 주기 시작은 뭐라고? 분열이 끝나면 딸세포 생겼지, 그지? 시작. 이 세포의 생명이 시작되는 거야, 이제. 오케이? 그래서 분열기가 끝나고 딸세포가 띵띵 두 개가 만들어지고 얘가 빵빵 성장하고 성장한 다음에 다 성장하면 판단한다고 했어. 얘가 정상적인 기능을 할 건지, 그렇지? 분화될 건지 또는 지제로기로 들어갈 건지, 즉 세포 주기를 빠져나오는 거야. 응? 들어갈 건지 지제로기에 들어간다는 게 라고 말하는 게 분화라는 뜻입니다. 분화가 된다는 뜻이고, 또는 이제 계속 분열을 허락받으면 어떻게 먼저 뭐 해야 돼? 분열하기 이전에 꼭 필요한 게 뭐니? 유전 정보를 한 벌 더 만들어 놓는 거야. 그래서 바로 어디로 넘어간다? S기, 그러니까 DNA를 복제하는, 합성하는 시기로 들어가고, 다 끝나면 이제 세포 분열을 하면 되는데, 세포 분열할 때는 뭐라 한다? 에너지도 안 만들고 단백질도 안 만들어. 못 만들어. 분열하기 바빠서. 오케이? 그래서 분열할 때 필요한 모든 물질과 에너지는 어디서 준비한다? 잠깐 있는 G2기라고 해서 분열기 직전 시기에 준비하는 거야. 여행 가기 전에 한두 시간 이렇게 짐 싸잖아, 그지? 그 시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여행 가는 시기는 분열기겠지. 됐지? 여행 가고 있으면서 짐 싸진 않잖아. 뭔 말인지 알지? 분열기는 전, 중, 후, 말기 네 가지로 나누고 두드러진 특징이 있지, 그지? 전기는 뭐라고? 큰 두드러진 특징 두 가지가 뭐야? 염색체가 보인다라는 거. 그 다음에 핵막이 없어지기 시작한다는 거. 중기는 쭉 나열된다라는 거. 그지? 그 다음에 후기는 끌려가고 있다라는 거. 말기는 또 뭐? 염색체가 풀리면서 핵막이 다시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 오케이? 이렇게 정리가 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에 페이지에서 내가 이걸 다 설명한 거야. 맞지? 그러니까 간기는 지원기, 생장하는 시기. 이때 에너지도 만들고 물질도 만들고 덩치도 커지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S기는 복제하는 시기 Dna를, G2기는 오로지 분열기를 준비하는 시기 M기, 분열기로 들어간다 라고 했습니다. 이 특징, 핵막과 인이 뚜렷하다. 인이 뭐라고 했어? 핵 안에는 보통 DNA가 있지. 근데 DNA는 항상 누구가 같이 있지? 단백질 같이 있는 거야. 왜? 아까 그지? 뭐라고 했지 아까? 뉴클레오솜, 그지? 그런 거 있잖아, 그지? 무슨 말인지 알지? 단백질 항상 같이 있는 거야. 근데 핵 안에서 유독이 RNA가 많은 부분이 있어. 이게 현미경으로 보면 좀 더 어둡게 보이거든. 이 부분을 뭐라고 한다? 인이라고 하는 거야. 인. 오케이? 어쨌든 핵막도 있고 인도 딱 보여. 근데 이제 핵막이 풀어질 때는 완전히 재구성되기 때문에 인도 잘 안 보이는 거야, 사실. 인에 대해서는 잘 안 물어볼 건데 그래도 알아두라고. 감기 때 핵이 있을 때는 인도 뚜렷하게 보인다. 염색체는 핵 속에 실처럼 풀려 있기 때문에 현미경을 보면 그냥 핵막 안쪽이 뽀얗게 보여. 그냥 뽀얗게. 근데 이제 분열기로 들어가면 뽀얗게 보이는 게 아니고 투명한 배경에 굵직굵직한 염색체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렇게 된다. 전종 후 말기는 거의 얘기했고요. 동원체에 대한 게 있네. 전기 때 이미 동원체 붙기 시작하고 쭉 중앙이 나열되고, 그지? 그 다음에 방추사가 이제 짧아지면서 이게 끌고 양쪽에 방추가 붙었어, 동원체에서. 이 방추가 짧아지면서 이게 염색 분체를 끌고 가는 거야. 또는 염색체를 끌고 가는 거야. 오케이? 염색 분체는 염색체를 끌고 간다. 염색 분체를 끌고 간다는 건 뭘 뜻하는 거니? 체세포 분열에서 염색 분체 끌고 가. 그 다음에 또 뭐? 감수 2분열에서 염색체 모양에서 이게 끌고 가지, 그지? 근데 감수 1분열에서 어떻게? 이가 염색체로 돼 있던 걸 염색체 하나를 가져간다고. 이거 구분하는 게 가장 핵심이야, 사실. 왜? 여기에 유전자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유전자가 같이 갈 건지 따로 나눠질 건지를 판단해야지 핵형 분석과 뭘 할 수 있어? DNA 상대량 문제를 풀 수 있다고. 그걸 제대로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체세포 분열 결과 상동 염색체는 분리되지 않으므로 염색체 수는 변화가 없다. 이게 무슨 뜻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상동 염색체가 있었는데, 상동 염색체 분체 하나하나를 이쪽으로 가져가고 하나하나는 또 이쪽으로 가져가지. 그러니까 이쪽 두 개 생기는 딸세포에는 상동 염색의 정보가 다 있는 거야. 그지? 엄빠의 정보 다 있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도 엄빠 정보가 있었지.
다만 거의 2배씩 있었던 거야. 이것도 핵상이 2n이야. 근데 이쪽도 저쪽도 엄밖에 하나씩 있잖아. 2개는 아니지만 이것도 2n이라고. 정보는 다 있다고.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최세포 분열에서는 2n에서 2n으로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안 변하는 거지. 바뀐다고 하면 안 되겠다. 그지? 2n에서 2n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염색 분체는 분리되기 때문에 분열 결과 형성된 두 딸세포는 대립 유전자 구성이 같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한마디로 엄박과 다 있고 엄박과 다 있으니까 유전자가 다를 필요가 없다는 거야. 다 동일하다는 뜻이야. 됐지? 근데 감수 1분열에서 어떻게 된다? 엄박과 중에 엄마과 하나 가져가고 아빠과 하나 가져가고 이렇게 되잖아. 각 번호에 대해서. 그지? 그러니까 유전자 구성이 달라지는 거야. 이쪽 양쪽이. 그지? 합하면 얘는 맞는데 어쩌지 얘하고 얘는 이 꼴이 아니라고. 1분열이 끝날 두 세포는 이 꼴이 아니라고. 유전자 구성이. 오케이? 자, 넘어가고요. 다음 감수 분열, 연속된 두 분열이고 첫 번째 분열이 어떻게 된다? 아까 다시 이가 염색체가 있는데 엄마 거 또는 아빠 거 하나씩 가져가잖아. 그지? 그러니까 적어도 엄마 거 가져가면 아빠 거 정보 없지. 각 번호에 대해서. 아빠 거 가져가면 엄마 거 정보 없지. 그러니까 두 정보 중에 하나씩만 있는 거란 말이야. 각 번호에 대해서. 그지? 그러니까 이게 핵상이 어떻게 된다? n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정보 전체 쌍에서 반이 빠졌잖아. 그지? 그게 n이 된다고 얘기하는 거라고. 1분열에서. 그렇게 된다라는 거 알아두고 2n에서 n이 된다. 요거를 이제 다른 말로 잘 요즘에 안 쓰는데 이형 분열이라고 합니다. 다를 이자 형태 형자 이형 분열. 핵상이 달라지는 분열이 이형 분열이라고 해. 그러면 최세포 분열은 뭐야? 2n에서 2n이니까 동형 분열. 형태 안 바뀌지, 그지? 맞지? 감수 제2 분열은 어때? n에서 n이거든? 그럼 이건 동형 분열이라고 얘기해. 동형 분열. 2n에서 n이 되는 감수 제1 분열만 이형 분열. 이렇게 한자어로 이런 표현할 때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면 되겠고요. 근데 그 모든 분열에서는 DNA 양, 그러니까 DNA를 질량을 쟀을 때는 양은 어때? 항상 반으로 나눠지는 거야. 최세포 분열도 반반. 그치? 감수 제1도 반반, 2도 반반이야. 오케이? DNA 양은 무조건 반으로 나눠지는 거야. 분열 한번 하면. 근데 유전 정보의 다양성은 어떻게 돼? 최세포 분열에서는 안 변한다고. 감수 1분열에서는 반이 된다고. 감수 2분열에서는 안 변한다고. 됐니? 이렇게 염색체 있는 데서 똑같은 거 하나하나 가져가니까 여기 있는 정보나 여기 있는 정보나 이쪽이나 세 세포가 다 정보가 같거든. 안 변한다고 하는 거야. 안 변한다. 매우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유전자도 그렇게 행동한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최세포 분열과 감수 1분열을 구분하는 기준 중에는 뭐가 있다? 이렇게 중기에 이렇게 나열돼 있을 때 감수 1분열은 상동 염색체 옆에 나란히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문제에서. 근데 최세포 분열은 상동 염색체를 이렇게 세로로 일렬로 줄 세웁니다. 왜? 이렇게 일렬로 줄 세운 다음에 분체를 하나씩 갖고 갈 거거든. 얘는 나란히 줄 세운 다음에 그냥 묶음 하나씩 다 갖고 갈 거거든. 다르지, 그지? 그래서 그림에서도 구분하고 있다라고 아시면 되겠어요. 넘어갈게. 결과적으로 이제 감수 1분이 끝나면 염색체가 해체가 안 돼 있어. 그냥 염색체 모양으로 있다고. 염색체를 갖고 왔으니까. 이렇게 찢지 않았다고, 염색체를. 분체가 안 찢었으니까 이런 모양이 있다는 거. 머리 쓰면서 이제 어떤 문제에서 판단을 해야 돼요. 이런 거. 구조적 특징을 알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감수 2분열은 이렇게 모양을 갖고 있다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부터는 이제 동원체를 뜯어서 하나씩, 분체를 하나씩 가져가서 두세포, 즉, 네세포. 무슨 말인지 알지? 1분열에 두세포 됐고, 각 세포가 또 두세포가 되니까 다 합해서 뭐? 4개의 세포가 된다고 했지. 감수 2분열의 특징이고, 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요 표는 방금 내가 얘기했던 걸 쭉 다 정리해 놓은 거니까, 복습 김에, 스스로 설명할 수 있을지 한번 평가해 보세요. 알겠지? 넘어갈게. 최세포 분열과 감수 분열의 비교. 이것도 이제 일종의 종합적인 정리라고 하면 되겠다. 그지? 자, 볼게요. 사나, 봐. 최세포 분열은 이렇게 상동 염색 쌍이 있으면 중기 때 쭉 이렇게 상동 염색체도 일렬로 나열된다고 했어요. 근데 감수 분열은 어떻게 된다? 나란히 나열된다고. 됐지? 다르다고. 오케이? 이것만 봐도 어떤 분열인지 알아야 된다고.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각각의 분체를 하나씩, 요거 하나 쭉 하고, 하나, 오른쪽에 있는 하나씩 쭉 가서 4개 되는 거야. 뭐가? 염색 분체가 4개가 되지, 그지? 근데 문제에서 얘기할 때는 요거도 염색체고, 요거도 염색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염색체 수 몇 개야? 하나, 둘, 셋, 4개지, 그지? 여기 염색체 수 몇 개야? 하나, 둘, 셋, 4개야. 얘도 4개야, 염색체 수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염색 분체수라고 따로 구분해서 얘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보면 돼. 염색 분체든 염색체든 정보는 똑같잖아. 그지? 해리포터 1권이 2개 있든 1권이 있든 정보는 똑같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도 염색체수 4개, 얘도 염색체수 4개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쪽으로 넘어오면 감수 1분열에서는 이가 염색체 만들어지고 이렇게 나란히 배열되고 하나씩 가져가서 1분열이 끝나고 그 다음에 찢어져서 이제 하나씩 분체를 하나씩 가져가게 되는 거지. 얘하고 얘는 정보가 똑같아요. 얘끼리 똑같아. 얘들은 달라. 얘들이 다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지? 얘들이 다른 이유는 뭐라고 아까 설명했지. 이게 아빠 거, 이거 엄마 거라면 아빠 걸 가져가고 엄마 걸 가져갔다면 아빠와 엄마의 정보는 뭐야? 다르잖아. 안 그래? 그렇기 때문에 유전 정보가 같다라고 얘기하지 않는다고. 핵상은 이건 EN, 이건 N, 이건 N 이렇게 된다. 염색체 수는 4개, 2개, 2개입니다. 알겠니? 오케이?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쉬는 시간에 물어봐. 넘어갈게요. 자, 이거 또 이제 정리된 거 한번 자기가 스스로 설명하면서 이게 막히는 게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봐. 꼭 제발 쉬는 시간 조금 길게 줄 테니까 해봐. 알겠지? 그 다음에 유전적 다양성에 대해서는 따로 되게 특별한 문제로 나오진 않는데 그래도 뭐 중요한 의미이기 때문에 다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설명하고 있어. 다라고 얘기하면 복잡한 어떤 다른 개념을 설명해야 되거든. 그래서 그게 지금 교육과정에 빠져 있어. 자, 유전적 다양성이 높아져야 돼. 그 이유를 알고 있어. 이게 서수정 너네 안 내잖아. 고장고는. 그지? 성한고 내나? 서수정? 안 내? 그러면 뭐 이렇게 표현할 필요는 없을 건데 봐봐. 유전적 다양성이 없다라고 하는 생명체들이 있어. 그 뭐니? 단세포 생물, 대장균 같은 거. 얘들은 그냥 체세포 분열에서 똑같은 유전 정보를 갖고 있는 세포수가 늘어나는 거고 이게 이게 생식이야, 생식. 개체수가 늘어나는 방법이야. 개체수가 빨리 많아질 수 있어. 이렇게 세포 분열로서 생식을 하게 되면 개체수는 빨리 많아지는데 봐봐. 이게 100만 개의 세포가 됐다고 하자. 근데 한 세포에 불리한 환경이 됐다고 하자. 그럼 뭐니? 100만 개에 다 불리한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얘가 죽을 것 같아. 그럼 뭐니? 100만 개가 다 죽을 것 같은 거야. 멸종할 수 있다고. 유전적 다양성이 없으면 멸종할 수 있다고.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우리는 뭐야? 유전적으로 다르지. 다. 그지? 공부 잘하는 애도 있고, 성격 좋은 애도 있고, 뭐 여러 종류잖아. 그지? 맞지? 맞지? 우리 다르니까 어때? 우리는 온도 환경이 좀 달라지거나, 습도 환경이 달라지거나, 뭐 다른 환경이 달라지거나 했을 때 어떤 사람에게는 진짜 살기 힘든 환경이라도 어떤 사람은 적당히 저항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도 있거든. 유전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오케이? 그러면 멸종은 하지 않는 거야. 유전적으로 다양하면 어떤 하나의 환경 조건이 누구한테는 죽을 조건이지만 누구한테는 살 조건이라고. 뭔 말인지 알겠지? 자, 생식세포 분열이 유전적 다양성을 늘린다고 했어. 아까 내가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엄빠의 염색체가 있는데 그 1분열에서 어떻게 무작위적으로 각 번호에 대해서 무작위적으로 엄마 거 또는 아빠 거 둘 중에 하나를 가져가거든. 그럼 이렇게 모인 23개의 염색체는 뭐니? 조합의 수가 어떻게 된다? 23번이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 경우의 수란 말이야. 그래서 2의 23승 가지 조합이 만들어지는 거야. 뭐? 1분열 끝나면. 2분열에서는 이거 똑같지? 그러니까 조합의 다양성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오케이, 2분열은. 그러면 어쨌든 감수 분열을 하면 어떻게 돼? 생식세포의 염색체 또는 염색분체의 묶음, 조합의 경우의 수가 이렇게 된다고. 정자든 난자든. 그러면 정자, 난자가 이렇게 합쳐지는 수정란이 될 어떤 가능성, 다양성은 어떻게 돼? 2의 46제곱이나 되는 거야. 이게 800만이고, 이게 뭐 70종가 뭐 이렇게 되더라고. 뭔 말인지 알겠지? 오케이? 이런 식으로 다양성이 증가하게 된다라고 하는 걸 알아두시면 돼요. 방금 얘기했듯이 2의 n승 가지이다 이런 거 있잖아. 2의 n승, 2의 n승. 사람 같은 경우에 23승, 23승이 된다라는 뜻이야. 오케이? 23종류가 있으니까 염색체가. 그지? 유전적 다양성 높은 종에서는 뭐라고? 환경에 대한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모든 개체가 높은 게 아니고 불리한 애도 있지만 높은 애도 있다는 뜻이야. 그지? 그래서 뭐 멸종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멸종에는 유전적 다양성이 높은 게 유리하다. 멸종을 피하기 위해서는 유리하다는 뜻이에요. 오케이? 넘어갈게요. 자, 핵형 분석 문제 문풀 스킬이 있어요. 여기서 잠깐 끊어갈게. 아까 그 표 2개 있지, 그지? 스스로 하면 설명할 수 있는지 보고 이 문풀 스킬을 보고 뭐 할 거야? 봐봐, 요거
아마도 좀 공부해봤으면 이런 문제 중에 좀 불편한 게 있었을까? 판단 잘 안 되고 하는 게 있었을 수 있거든. 그거에 대해서는 오늘 좀 해결할 거라고. 알겠지? 문제풀이도 하고 해결할 겁니다. 자, 삼각형 그 두 박스 읽고 잠깐 쉬세요.